그래서 그 요즘 인문학이 이제 붐을 일으켜서 이제 동네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면 대학생이 아니라 다 대학생의 엄마들이 와요. 엄마들. 주부들이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다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애를 억지로 대학을 보냈는데 우리 애는 책을 싫어해요. 이런 걸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몸이 보통 문제가 이제 교란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억지로 책을 읽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몸에 깨진 균형을 바로 잡아야 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 눈으로만 막 쫓아가던 걸 멈춰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소리가 들려야 책이라는 게 보이고 더군다나 인류 최고의 지성인 고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전의 지혜를 만나지 않고 내 몸에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고전의 지혜 자체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지혜, 지혜의 신은 다 물의 신입니다. 예, 동서양 모두.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호모 쿵푸스를 쓸 때 암과 몸이 일치한다. 암과 삶이 일치한다. 이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는 정말 소리와 접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낭송의 달인을 쓰고 그러면 무엇을 낭송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동양고전 28권을 낭송큐 시리즈로 지난 4월까지 해서 완간을 했어요. 1차로. 그럼 왜 동양고전 28권이냐? 자, 동양하고 서양을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문명은 동양 문명이 아니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뭐예요? 서양 문명이죠. 서양 문명은 물이겠어요? 불이겠어요? 당연히 불이죠. 네, 불의 문명이죠. 빛의 문명이고. 그래서 그게 100년 전에 전 세계를 다 식민지화하면서 이제 세계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 살지만 서양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섞였다고요. 이제 그래서 동서양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서양식으로만 달려가면 불을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의 문화는 달의 문화, 음의 문화, 그리고 여성성의 문화고 이 물의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고전 안에는 기본적으로 물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고전 그러면 뭐 저기 이제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있다. 그럼 서양에는 뭐가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막 뜨겁게 사랑을 했고 춘향과 이도령도 이제 아주 열렬히 사랑을 했는데 끝에 어떻게 됐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죽었죠.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춘향이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춘향이는 남원고을의 영웅이 됐고 이도령도 철딱선이 없는 그런 방탕한 도령에서 정말 훌륭한 암행어사가 됐어.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너도 살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멜로드라마를 보면 거의 너 죽고 나 죽자죠. 이게 바로 불이 더 계속 타오르게 되면 모두를 불태우는 겁니다. 사실 서양 문명이 이성적인 문명이지만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두 개의 전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바로 불의 문명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더 이상 그런 불의 문명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막 불붙는 열정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사또리 세대가 등장했는데 사또리가 뭐냐면 집을 갖기도 싫어, 직장도 갖기 싫어, 결혼도 하기 싫어, 연애도 싫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거의 법정 스님만큼의 무소유를 실현하는 이런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득도라는 뜻이래요. 사또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기성세대가 몹시 당황을 해서 자동차를 사라고 막 청년들이 자동차를 안 사니까 자동차 산업이 불황인 거예요. 근데 무소유야. 그런데 지금 출산 의지도 없는데 무슨 내가 막
이 화폐를 향해 달려가겠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이제 세대가 등장하고, 지금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큰 고민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우리 애가 뭐가 되고 싶은데,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뒷바라지를 할 능력이 없어서 고민이야. 요즘 어머니들은 이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뒷바라지 해줄 준비가 됐는데 우리 애가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예, 많이 공감할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2008년 이전만 해도 막 꿈과 열정, 뭐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갔잖아요. 불이 싹 꺼졌어요. 자, 이제 이런 거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청년 세대가 소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불의 원동력이 물이거든요. 이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우리 안에 자양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문화, 그게 동양고전을 낭송하는 거. 동양고전 낭송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이게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 왜 28수인가 28권인가 이게 궁금하시죠? 왜? 동양의 별자리가 28개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전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매일 이제 낭송을 하면,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지혜와 물, 정기가 생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양생이에요. 그러면 왜 꼭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눈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해요? 책을? 묵독이라 그러죠. 묵독. 다 학교에서 묵독하죠. 그리고 이제 고시원이나 뭐 이제 도서관 가서 다 묵독하잖아요. 눈으로 막 잡아먹을 듯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독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암기하죠. 그래서 여기 뇌에다가 막 거의 심듯이 막 이렇게 달달 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달 외서 시험 보고 홀라당 까먹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얘기하면 바로 넌더리를 치는 이런 이제 학생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면 이거는 양생에는 너무 해롭습니다. 배움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배우는 것보다 더 지복이 없습니다. 물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 소리도 있고,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뭐가 또 있어요? 노래소리, 그 다음에 음악소리, 뭐 많은 소리들이 있죠. 소음도 있고 자동차 소리도 있고 다 있죠. 이 모든 우주의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책 읽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때 읽는 책이 뭐 야한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어요? 우리가 읽는다 이거는 뭐겠어요? 고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산정약용이 쓴 시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나무하던 나무꾼도 물 깃는 안악내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이 정자 같은 데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자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서 고전을 낭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같이 있는 뭐 개들도 강아지들도 한 몇 년 듣다 보면 자기도 짖는 소리가 달라져요. 그게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는다는 그 속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 중에 정말 그 열심히 책을 읽어서 막 논어 뭐 이런 걸 뭐 1억 번을 읽었다고 기록이 돼. 1억이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이 의심이가 10만 번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약간 머리가 조금 안 좋으셨나 봐. 그렇게 외웠는데도 다 못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10만 번 하도록 이 하인이 다 들은 거야. 하인은 지겹게 들은 거야. 그래서 가다가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이거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짜증을 냈다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리는 이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바로 소리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대단한 천문학의 원리, 뭐 생물학, 그다음에 철학, 뭐 문학 이런 시 다 배우지만 아무하고도 순환을 안 해요. 시를 배우면 엄마한테 가서 오늘 배운 시를 한번 낭송해 주는 거. 그리고 친구가 결혼을 하면 선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한 구절, 이런 걸 선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친구끼리 카톡을 할 때 오늘 배운 너무나 멋진 정말 물리학 법칙, 왜 지식을 순환하는 걸 까먹었을까요? 그래서 소리가 사라지면 공부는 너무나 괴로운 노동이 됩니다.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1등을 하고 그래서 상류사회로 가면 다 성격이 좀 이상해지겠죠. 너무 오랫동안 난 참고 공부만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돈을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더 쾌락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에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 지도층이 됐는데 이 지도층이 쾌락에 중독이 되고 성격이 파탄이 될 소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어떤 학습을 하든 공부는 즐거워야 됩니다. 정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냐면 파동이 남아요. 내 안에 새겨진 파동. 공부할 때 가장 행복했어라는 이 파동과 소리가 주는 울림이 남아야 돼요.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겪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없는 공부법, 이거는 이제 좀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암기를 시키는 공부라면 얼마나 지루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됐을 때의 행복은 뭐냐면 학생하고 같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육에 어떤 평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실이 즐거워야 돼요. 교실이 즐거운 게 뭡니까? 소리죠, 소리. 그래서 낭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교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조별로 나누어서 하고 팀별로 짜서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시키고 하면 선생님도 즐겁고 그걸 참여하는 학생도 내가 배움의 주인공이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게 없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광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그렇게 도시에 사람이 많고 문화시설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은 소음이 있는데 너무 외로워해요. 너무너무 적막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할머니는 계속 119 소방대원을 부릅니다. 매일. 여기 나 어디 가야 돼? 나 뭐 불이 났어. 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오로지 말하기 위해서 전화로 계속 이상한 상담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시가 스펙타클은 너무너무 뛰어난데 정말 어딜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청광장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가서 주로 뭘 하십니까? 셀카를 찍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막 번쩍번쩍해요. 그러면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그 모든 사람이 나와서 셀카 찍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술을 먹거나 뭐 이제 노래방에 가거나 이렇게 하죠. 이런 문화가 계속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어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전화 통화도 하지 않잖아요. 다 카톡으로 하니까. 그리고 카톡으로 하면 단어를 점점 짧게 씁니다. 그리고 점점 이모티콘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 단어 이제 한 100개 이상이면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어증이 되죠. 언어를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죠. 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낭송의 달인을 쓸 때 그 인디언의 지혜를 봤는데 인디언들은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이런 이제 공터에 모여서 할머니하고 손녀딸,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등을 맞대고 서로의 모든 얘기를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주 주기적으로 있어요. 근데 왜 등을 맞대냐? 이 등뼈를 맞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신장이라고 말했잖아요. 물은 신장이 뼈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물이 없으면 뼈가 약합니다. 근데 특히 척추. 그래서 척추를 서로 맞대는 거고 소리는 여기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뼈에 새겨집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소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아마 그 마을의 뭐 신화나 전설이나 온갖 풍속에 대한 이야기, 살아온 얘기를 할 거고, 이 손녀딸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이 막 혼란과 호기심, 그리고 막 처음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마음 안에 있는 독소가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런 문화를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뭘 경고했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얘기를 마음껏 털어놓는 장이 없으면 이 소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면 폭력이 되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동의보감에도 그 원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죠. 그러려면 신장에서 물이 펌프질 돼야 돼요. 제가 입에 지금 엄청 침이 맞아요. 여기 많아요. 여기 오시면 지금 막 침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 넣군요. 그러면 이건 신장에서 물을 이렇게 솟구쳤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불이 이걸 끌고 올라와서 폐를 적셔줘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기관지가 약하고 이러면 목이 금방 쉬죠. 예. 여기 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허스키라는 게 갈라진 거예요. 가뭄 때 논두렁밭두렁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입에 물이 가득하니까 목소리가 쉬지 않았죠. 예, 제가 지금 좀 힘든데 힘 느껴지세요? 별로 안 느껴지시죠? 이게 저의 비극이에요. 정말 강의를 많이 해서 막 기진맥진한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예, 동정받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건강이 이게 물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었고 땅을 파지도 않았고 기계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지금 노동을 안 했잖아요. 근데 몸 안에 지금 신장과 심장과 폐가 다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기운이. 그런데 이렇게 기관지에서 이렇게 소리를 확 내보내려면 공기, 호흡의 기운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비위에서 지금 비위에서 기운을 보내야 되는데, 비위의 기운을 돌리는 첫 번째가 뭡니까? 밥이거든요. 밥. 곡기.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기운이 딸릴 때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기운이 절대 안 돌아요. 예, 정말로 쌀을 먹어야 돼요. 쌀 한 줌만 딱 먹으면 그게 순식간에 퍼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제 농사 한나절 저보시면 금방 알죠. 그거는. 예, 그게 바로 비위가 딱 엔진을 가동시키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야, 배가 고프면 목소리의 힘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신장에서 이 물을 안 올려주면 목소리가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이런 청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목소리가 일단 안 들려요. 예, 예전에는 청년들이 막 목소리가 터져 나와서 막 무서워했는데 지금 막 북돋아서 막 펌프질을 막 이렇게 해야 겨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들리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또 그거예요. 소리는 나오는데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실종이죠. 그리고 말을 알아는 들었어. 그 다음에 뭐냐면 맥락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낭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성형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묻는 식이에요. 황당하잖아요. 이런 일을 수시로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죠. 오장육부가 잘 순환한다는 건 뭐냐?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하고 문장이 우리말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현장의 맥락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탈구가 되면 일단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뭐겠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죠. 치매가 이거잖아요. 똑같은 말 계속하고 그 맥락에 없는 말 알고 단어가 점점 줄어들어요. 단어가 줄어들으면 그 대상을 잃어버려요. 이 시계라는 걸 모르면 시계의 용법을 시계라는 명칭을 모르면 시계의 용법을 모릅니다. 이걸 먹을 수도 있어요. 갓난아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 몸 안에서 소리를 계속 이 파동이 울려 퍼지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노동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뭐예요? 앉아 있으니까 오장육부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여기만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그러면 졸린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저는 졸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말보다 우리가 이 오장육부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악기보다 가장 위대한 소리라고 하고 그 목소리에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지성인 지혜를 담는다면 이거보다 더 고귀한 활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우리가 고전을 낭송할 때마다 몸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감지하게 돼요. 그럴 때 학습은 절대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아는 거하고 몸의 리듬이 함께 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몸이 능력이 커져요. 이거를 스피노자는 능동적 신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능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우정을 나누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직업을 얻든 뭐 나가서 놀든 뭐 어떤 걸 하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이러려면 신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스펙이고 돈이고 뭐 지위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예, 내 신체를 잘 돌봐서 신체가 수승화강이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나를 지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호랑이는커녕 진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는 부모님하고도 또 연애하는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연인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배운다는 것이 곧 양생이 되는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잘 돌아야 눈, 코, 입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보면 눈, 코, 입이 또렷한 애들 똘똘하게 생겼다. 이 말이 바로 수승화강이 딱 되는 신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눈으로 보는 거창하고 막 화폐가 많고 이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세대 청년 세대가 이미 그렇거든요. 가볍고 경쾌하게 천하를 이렇게 주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물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낭송하면서 그런 삶의 비전을 탐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